자, 지난 시간에 뒤집어 가지고 바닥면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배면에 해당이 되겠죠. 배면. 다시 원래대로 뒤집겠습니다. WCS를 클릭을 해서 여기 평면 관리자에 들어가서 평면에 보시면은 여기 C라고 하는 게 있어요. C. 이 부분에 보면 이 C라고 하는 것은 컨스트럭션인가? 이게 이제 작업이란 뜻이에요. 작업 평면이고, 이 T라고 하는 것은 툴은 이제 공구죠. 공구. 그래서 얘를 작업 평면이라고 하고, 얘를 공구 평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얘가 배면으로 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평면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꼬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꼬르는 내가 선택한, 여기 지금 평면을 선택했잖아요. 선택한 대상으로 작업 평면하고 공구 평면을 다 똑같이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CT가 이쪽으로 옮겨져요. C라고 하는 글자하고 T라는 글자가. 자, 클릭하겠습니다. 옮겨졌죠? 자, 이렇게 옮겨진 상태에서 확인하시고 다시 등각 보기를 하면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죠? 자, 경로는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처음 했던 그 상태로 돌아왔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를 평면 보기 해보겠습니다. 평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화면에서 언블랭크에 들어가서 블랭크 했던 거 싹 가져오겠습니다. 블랭크 했던 거 가져오겠다. 언블랭크를 클릭하면 지금 이거는 숨김창이 있는 거예요. 얘를 다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현재는 창고에다가 좀 한마디로 처박아 놨던 거 다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엔터를 치면 현재 작업창으로 가져와집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작업창으로 가져와졌어요. 우리가 작업을 위해서 생성했던 커브들 있잖아요. 그 커브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평면 보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가져왔어요. 그죠?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하시고 회전 이동을 시킬 거예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버릴 거거든요. 모든 대상 도형을 다 돌리겠습니다. 그거는 이동해서 회전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이동해 보시면 회전 이동이라고 있어요. 회전 이동, 얘를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떠요. 내가 어떤 대상을 선택하고 기능을 선택하면 바로 그 기능 창이 떠요. 근데 내가 대상을 선택하지 않고 어떤 기능을 하게 되면, 클릭하게 되면 대상을 선택하세요 라는 커맨드 메시지 창이 뜹니다. 자, 지금은 먼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기능 창이 뜬 거예요. 여기에다가 9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90. 플러스 각도는 시스템에서 이렇게 기준을 했을 때 플러스 각도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각도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이너스 각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90도만큼. 그래서 플러스 90이라고 입력한 겁니다. 다 했으면 여기 복사 이동이 있는데 이동으로 하세요. 이동. 복사로 하게 되면 원래 있던 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상이 생성이 되는 거고, 이동을 체크하면 원래 있던 대상이 없어지면서 이동은 새로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확인했더니 왼쪽에 보시면은 다 XPC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선택한 대상 도형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X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재생성을 해주면 따라가요, 경로가. 자, 그래서 근데 재생성하기 전에 재료 설정도 바꾸겠습니다. 자, 등각 보기 해서, 자, 재료 설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맞지 않죠? 자, 그러면 재료 설정을 여기 다시 들어가서,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
5만큼 확장을 한 거거든요. 제로 설정을 클릭한 다음에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 얘를 체크를 해서 5라고 다 입력을 하시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소재 그 모델 형상을 따라서 그 제로 설정이 바뀐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하고 확인.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죠. 5만큼 확장했던 거. 근데 지금 돌렸으니까 그 돌려져 있는 대상을 가지고 다시 제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로 설정이 바뀐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다 됐으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모두 재생성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도형을 따라가요. 이 경로 자체가. 그래서 모조리 다 재생성이 됩니다. 이동한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다 재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거는 그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바이스가 세로로 되어 있는데 작업하려고 봤더니 가로로 되어 있어. 그럴 경우에는 이걸 싹 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다시 재생성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평면 보기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등각 보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자, 얘를 한번 모의 가공 해보겠습니다. 모의 가공 체크. 자, 플레이 눌러볼까요? 여기 색상 구분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플레이를 누르면, 자, 전에 작업했던 거죠. 자, 바닥까지 해서 작업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얘를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시뮬레이션 하면 될까? 네, 시뮬레이션 스타트업 세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얘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기계의 형태가 조금 중요해요. 기계 형태가 쭉 내리다 보면 기계 형태가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 작업되고 작업되겠지? 네. 이 형태로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이름이 9번 9번이 아니고 9-5X BOSTO VMC HTBA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형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포지션에 X방향으로 한 300 정도 띄우겠습니다. X방향만. 보면은 이게 X축이잖아요. 공작물이 이게 딱 달라붙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마스터캠 스톡이라고 하는 게 소재죠. 소재는 마스터캠에 있는 Use 마스터캠 스톡 디피니션 체크하고 시뮬레이트 누르겠습니다. 시뮬레이트 누르면 자, 이런 기계 형태가 돼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일면 작업하고 공작물 뒤집어서 바닥면을 작업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측 가공기가 아니면 실제로 이제 수동으로 뒤집으면 돼요. 근데 우측 가공기는 지가 알아서 뒤집어져요. 이게 지금 부가축이 A축이라고 하는 얘가 지금 부가축이거든요. X축이 돌아가는 거는 A축이고 그 다음 B축은 주축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그 Y축이 회전한다 그래서 B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손으로 뒤집는 것보다 여기서 기계에서 뒤집어지면 작업 시간이 훨씬 더 빠르겠죠. 오차도 줄고. 자, 이런 게 있다 해서 이 장비를 가지고 이제 옆구리, 옆에 있는 부분을 다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로를 확인했고요.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 자, 이제 어디를 작업할 거냐? 이쪽 면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공작물은 꺼놓고요. 이쪽 면. 정면이죠, 정면. 정면에서 봤을 때 모양. 정면 보기 해보면, 여기 보면, EV하고 여기가 있어요. EV를 작업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작업할 때, 머신센터 작업할 때는 이걸 세워놓고 작업하면 돼요. 그럼 똑같아요. 평면에 작업하는 거니까. 자, 여기를 작업을 할 건데, 자, 여기 평면이라고 있어요. 밑에. 밑에 보시면 WCS가 있고요. 평면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WCS는 그대로 두고요. 평면만 바꾸겠습니다. 작업 평면만. WCS는 그대로 두고. 그래서 평면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솔리드 면으로 평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솔리드 면으로 평면. 그러니까 솔리드 면을 찍어서 그걸 작업 평면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작업 평면으로. 그래서 얘를 체크. 자, 하시고 그러면 평평한 솔리드 면을 선택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 면을 찍을 거예요. 그럼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Z축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작업 평면, 작업할 평면의 Z축이 바뀝니다.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Z축이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 세세한 것은 뭐 일단은 그냥 XYZ 평면이다. 한마디로 머신센터에서 세웠다. 옆으로 세워서 그 작업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하겠다. 자, 여기 보면 평면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정면으로 바꿀게요. 정면,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은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에 있는 작하고 공이라고 하는 거. 이 C, Construction Plan, 이제 Tool Plan, 이 T로 표시되는 거죠. 영어로는. 얘네들이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WCS는 그대로입니다. WCS는 그대로 두고, 작업 평면하고 공급 평면만 바꿔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R 값이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F4 눌러서 R 값이 3.3. 그래서 3파이짜리 평행도면으로 작업하겠습니다. 3평으로. 여기 이게 R이 1.65니까 직경으로 따지면 3.3이잖아요. 그래서 3파이짜리로 작업이 가능하죠. 자, 확인을 했으면 자, 여기 작업을 할 건데 가공 경로에서 포켓 작업을 할 건데 그룹을 하나 만들까요? 머신 그룹을 선택하고 오른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에서 새 가공 경로 그룹 이렇게 해서 얘는 바닥면을 작업한 거고요. 얘는 정면을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번 살짝 클릭을 해서 정면이라고 바꿔볼게요. 정면. 얘네들은 숨겨놓고요. 이제 정면에서 작업을 하겠다. 정면. 여기서 잠깐 멈출까? 네. 자, 그럼 이제 여기를 포켓으로 작업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체크. 포켓 가공 체크했죠? 이제 체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선이 없으니까 솔리드 체인. 이거냐 이거냐죠. 이거는 선, 이거는 솔리드 엣지.
엣지를 선택할 때. 그 다음에 선택되는 아이콘은 이거하고 이것만 선택되게. 얘는 끄세요. 면은. 어느 때는 면을 끄고 어느 때는 면을 선택해요. 이 면을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엣지가 아닌 면을 선택하면 그 면에 내가 클릭한 면에 접하는 엣지들이 다 선택돼요. 그래서 그냥 면은 일단 끄고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면 이거잖아. 이거는 끝단 하나로만 선택하면 얘만 선택돼. 이렇게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따로따로. 근데 지금 옆에 있는 루프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놨죠. 이걸 체크해 놓으면 내가 선택한 엣지 부분과 연결된 거를 한꺼번에 선택하는 거예요. 체인처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선택해 놓고 선택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클릭. 근데 내가 클릭을 했는데 선택한 엣지 부분이 포함되는 면이 이쪽 면하고 이쪽 면 두 군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로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른 면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위에 면이 선택이 되는 거죠. 다른 면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런 형태를 원하는 거죠. 지금 같은 생각이죠?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확인. 자, 그럼 체인이 다 선택됐어요. 선택된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얘를 클릭을 해서 여기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선택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선택됐는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왔고요. 공구. 자, 공구는 3평으로 하겠습니다. 3평. 공간이 좁아서 18자로는 못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3평으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전sak 조건에서는 그냥 표준으로 하시면 되겠고, 바닥면 가공 여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죠. 그냥 냅두겠습니다. 어차피 얘도 뻥 뚫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번 이렇게 작업하는데 맨 마지막에서 좀 더 내려가겠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모의가 해서 관통이 안 됐으면 더 내리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일단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황삭. 황삭은 일정한 오버랩으로 하겠습니다. 일정한 오버랩으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이거 체크했어요. 그 다음 내측에서 외측으로 하겠다. 닫혀 있으니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일단 진입 동작은 자동으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삭이라고 하는 부분에 0.5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가겠습니다. 0.5 간격, 그리고 외측 윤곽 정삭 실행 체크되어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진입뽑기라고 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뭘로 했을까? 0.3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겠네요. 10%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저하고 파일이 같으면은 똑같은 값일 건데, 만약 다를 경우에는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기존의 경로들이 썼던 그 조건을 얘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 자, 제로 상단이 어디냐? 제로 상단은 여기죠? 그럼 제로 상단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클릭하시고, 이 여기에 있는 엣지 포인트, 이 포인트, 솔리드의 어떤 포인트, 내가 그 제로 상단을 하고자 하는 위치에 있는 포인트를 찍어주면 그 값이 여기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증분으로 0으로 들어가겠죠. 내가 여기를 선택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선택한 엣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0이죠. 제로 상단이. 그래서 증분으로 해서 여기를 찍어 보겠습니다. 이걸 찍었을 때 뭐라고 들어가는지 보세요. 0으로 들어가죠. 제대로 됐다는 얘기죠. 0이고, 그 다음 가공 깊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공 깊이도 증분으로 체크하시고 약간 튼 다음에 최종 깊이에 해당하는 부분,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와 깊이가 다르네. 뭐 일단은 여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깊게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체크했더니 마이너스 5.51. 그래도 얼마 안 되네. 기껏 이것밖에 안 되나? 얼마 안 되네. 여하튼 마이너스 5.51
5, 1로 해놨어요.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돌려서 이 부분을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51이 맞나 보네요. 이렇게. 얼마 안 되네요. 자, 그래서 0에서부터 마이너스 5.51까지 작업하는데 여기 조건에서 마이너스 2를 줬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시고 확인. 자, 그럼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움직이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클릭한 다음에 공구가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돌리고 다시 누나? 다 돌았나? 아, 지금 한글로 돼 있나 보다. 이게 쭉 돌고 또 한번 정삭으로 한번 돌고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깊이는 관통을 해야 되겠죠. 완전히 다 제거가 돼야 되니까 여기까지 제거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맞나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쵸? 자, 그러면 옆에는 체인 추가해서 엣지 부분 추가해주면 되겠죠. 체인 추가는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체인 추가 클릭하고 엣지 부분을 다시 선택해주고 다른 면 해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하시고 확인하고 재생성을 눌러주시면 된다.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깊이가 됐죠? 됐네요. 여기까지 깊이까지 됐으니까 작업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부 선택해서 한번 모의가공도 해보세요. 제대로 됐는지. 자, 그러면 옆구리에 이렇게 관통이 된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관통이 됐고요.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도 미제작된 부분이 없이 다 제거가 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전부 선택해서 시뮬레이션 체크를 하고 시뮬레이트를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해놓고요. 툴패스가 있고 툴패스인데 따라가면서 보겠다. 현재 툴패스만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경로를 따라가면서 보겠다. 하고 플레이 누르면 경로가 보이죠. 이렇게 표면 작업한 거고, 평면 작업 하고 나서 다음 작업 옆구리 하는 거 좀 천천히, 그 다음 외곽 돌리는 거, 가공면 색깔을 구분을 하는 게 안 보이네. 자, 뒤집어서 바닥 부분 하고, 옆으로 뒤집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작업이 됐어요. 반대쪽을 해보겠습니다. 반대쪽이면 정면의 반대, 정면, 뒷면에 해당이 되겠죠. 이쪽 부분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작업 평면을 이렇게 뒤집을게요. 이렇게. 이게 보기 좋겠나?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낫겠구나. 자, 이 부분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끝났으니까 정면이죠. 새로운 그룹을 만들게요. 그룹을 만들 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머신 그룹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그룹에서 새 가공 경로 그룹으로 하세요. 머신 그룹을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정면, 다음에 이거는 뒷면. 뒷면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평면 밑에 작업 평면 선택하는 부분에서 평면을 선택하고 솔리드 면으로 평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체크. 평평한 솔리드 면, 이 면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 Y, Z 이렇게 보이게 됐죠? 이게 원하는 형태가 아니면 얘를 클릭해서 바꾸면 돼요.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가 나왔을 때 이게 우리가 지금 원하는 형태죠. X축, Y축, Z축.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자, 얘에다가는 뒷면이니까 뒷면 뒤에 면 뒷면 해서 확인. 자, 그러면 여기에 바뀐 거 볼 수 있죠. 여기 바뀌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얘는 닫고 자, 경로를 생성을 하면 되겠죠. 가공 경로에서 켓 가공 체크, 그다음 면 부분 체크 끄고 여기 엣지 부분 선택하고 또 여기도 선택해서 확인. 두 개를 같이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선택했어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같이 선택하고 확인.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선택된 걸 보면 이렇게 선택된 걸 볼 수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선택됐어요. 자, 조건은 아마 아까하고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3평으로 되어 있죠. -1 되어 있죠. 황삭도 1.5배로 되어 있죠. 진입동작도 되어 있죠. 정삭도 되어 있고, 연결 조건은 증분으로 -5. 얼마나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깊이도 양쪽이 지금 대칭 관계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하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여기 경로 생성됐고요. 여기도 경로가 생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부 선택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클릭을 해서 됐고 시뮬레이트 체크해서 보죠. 응?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이상해요, 뭐가.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눌렀을 때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여기는.
그 정면을 작업하고 나서 이 주축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A축이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만 올라간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50을 줬거든요. 50만큼만 뜬 상태에서 이 축이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안전 높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줄게요. 안전 높이가 어딨냐면 연결 조건에서 여기 정면에 작업했을 때 조건에 보면 여기 안전 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체크를 안 했네요. 얘를 그냥 실컷 주겠습니다. 한 200 정도 줘볼게요. 200.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안전 높이 체크해서 200. 보통 이제 5축 가공기를 할 때는 이런 충돌이 날 수가 있어요. 3축은 이런 일이 없죠. 사람이 뒤집으니까. 근데 5축은 공작물이 돌아가기 때문에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경로가 바뀔 때마다 그냥 기계 원점 복귀 시켜버려요. 기계 원점 복귀해서 얘가 돌아가든지 말든지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때는 일단 200 정도로 좀 넉넉하게 주고 다시 모의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의 가공 이해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시뮬레이트. 그래도 그래요? 그게 아닌갑다 그러면 그게 아닌가? 플레이 시켜볼까?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보네. 잠깐만. 아예 밑에까지 꼬라 박아버리네. 이거 좀 체크 좀 해봐야 되겠네. 여기는 괜찮은데 이쪽은 안 되네. 여기는 높이 떴는데 뜬 상태에서 돌아야 되는데 다음 위치까지 다이렉트로 움직이네. 한쪽으로 빠지면 좋겠는데 한쪽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조건에서 얘가 참고점을 접근할 때, 복귀할 때 복귀 시에 Y좌표를 한 200 정도로 줘볼까? 그 다음에 X좌표는 XY, Y좌표, X좌표는 됐고 Z좌표 복귀할 때 Z가 정근으로 해서 200 정도 줘볼까? 얘를 재생성 하고 나서 일로 빠진 상태에서 돌리겠다. 다시 해보지. 이 부분은 제가 좀 체크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회피를 하는데 한쪽 면이 작업이 되고 나서 이게 공구가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위치로 그냥 들어가고 있어요. 정반대로. 그래서 좀 뺀다고 뺐는데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경로가 이렇게 설정이 됐고 이 경로는 이렇게 설정됐고 얘도 시작할 때를 좀 빼보면은 이 상태에서
얘가 이쪽에 있고, 그러면 얘는 진입할 때 y를 마이너스 200 정도 줘보고, 그 다음 z도 200 정도 줘보고, 승분으로 재생성을 해볼까요? 얘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니? 다시 이건가? 이전 작업 스텝 되긴 됐네요. 자, 지금 이제 경유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근무를 할 때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끝날 때도 여기서 끝났어요. 이게 공작물하고 같은 축상에서 지금 시작과 종료가 있다 보니까 얘가 작업하고 나서 다음 경로의 위치까지 다이렉트로 꽂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파손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해보죠. 그러면 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정면 작업할 때요. 정면을 작업할 때 정면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복귀하는 지점을 여기다 줬어요. 이게 다 작업 끝내고 나서 위로 올라와서 이쪽으로 빠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지점의 좌표는 어디다 주냐면 조건에 보시면은 여기 연결 조건에서 참고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결 조건은 밑에 참고점. 참고점은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접근할 때하고 복귀할 때 값을 특정한 위치를 경유해서 가고자 할 때 이걸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출력할 때 이 좌표가 출력이 돼요. 근데 평상시는 쓰지 않는데 지금 여기 시뮬레이션 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상시는 보통 이제 이 작업과 작업할 때 여기에다가 기계 원점 복귀를 넣어버려요. Z축 원점 복귀. 그럼 위로 쭉 올려버리니까 얘가 돌아갈 때 간섭받을 일이 없거든요. 여하튼 지금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바꾼 값을 보면 X는 손대지 말고 Y하고 Z만 손대면 됩니다. Y하고 Z만. Y가 200, Z가 200. 근데 증분으로 해주세요. 증분으로.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서 Y로 200, 그러니까 앞으로 쭉 뽑아지는 거죠. Y200, Z200까지 뽑아내고, 이게 어딘지 알겠죠? 이게 정면에서 작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면에서 작업한 거는 값을 반대로, 여기 보면 X는 냅두고 Z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맞는데 Y가 마이너스 200이에요. 아까는 Y가 플러스 200이었잖아요. 지금은 Y가 마이너스 200 증분으로 하고 이렇게 하시면 일단은 공작물이 없는 위치에서 얘가 방향을 바꾸니까 간섭을 안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우측은 할 건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바꿔놓고 임시 방편으로 바꿔놓고 작업을 해보시면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보시면 경로가 두 개를 같이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죠. 한쪽에 작업을 끝내놓고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 공작물이 돌아가는 거죠. 그럼 얘가 공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여도 간섭을 받지 않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일단은 모양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공작물 보이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재료는 안 보이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원래 소재고 이거는 지금 만들어진 소재죠. 자, 이제 작업이 안 된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이 있죠. 여기하고 여기 남아 있어요. 그죠? 자, 이제 뒷면 했고, 우측면인데 우측면 앞부분 할게요. 그럼 머신 그룹에서 여기다가 우측 앞면 일단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 평면을 클릭해서 솔리드 면으로 평면 체크하시고 이면을 클릭. 여기 이렇게 모양 나오게 이렇게 됐으면 확인할게요. 자, 여기다가 우측 앞면이라고 할까요? 우측 앞면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얘를 이렇게 두고 그런 거죠. 이 축을 잘 보시면은 작업평면하고 공구평면이 똑바로 Z축이 이쪽으로 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내가 작업할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Z축이 가 있으면 돼요. 수직을 작업할 때 공작물을 세워서 작업하면 돼요. 바이스에다가 이 각도를 물어서 작업하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가공 경로 똑같이 포켓 가공으로 작업을 하죠. 엣지 부분 선택하고 다른 면 확인 공구 똑같죠? 나머지 조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연결 조건에서 깊이값만 등분으로 0에서부터 가공 깊이를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바닥 부분이 어디까지 작업을 해야 되냐면 여기까지 작업하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5. 얼마 여기까지.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경로가 생성이 되죠. 와이어프레임으로 해가지고 한번 볼까? 공구가 들어가는 것을 공구가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됐죠? 뭐야? 얘도 지금 경유 지점이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이 되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됐는데 얘는 굳이 안 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얘는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참고점에서 y값은 빼겠습니다. y값은 0으로 하고 그냥 꺼버릴까요? 꺼보죠. 꺼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놔도 돌아갈 때 간섭 안 받을 것 같습니다. 해보면 알겠지? 한번 해보죠.
지금 이렇게 작업이 됐죠? 여기가. 여기 지저분하지? 공장을 켜놔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이제 옆에 이게 틀어져 가지고 옆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죠. 비가 먹나? 비가 먹는구나. 키보드 B를 누르면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B,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해요. 오축과 옮기는. 얘가 Y축이 B축이 틀어지면서 작업을 하면 가능하죠. 자, 옆에 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측 뒷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그룹에서 새 강원호 그룹 여기다가 우측인데 뒷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면을 클릭을 해서 솔리드 면으로 평면 체크, 여기를 클릭 해서 X, Y, Z 해놓고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자, 얘도 우측 뒷면, 우측 뒷면 확인하죠. 자, 그러면 얘를 할 수 있는 평면 형태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엣지 부분 찍어주고 확인. 아까 그 조건이 그대로 따라와요. 그래서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된다 볼 수 있죠. 방금 했던 거하고 형상이 똑같거든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전부 선택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시뮬레이션 할 때 머신에서 머신 보기 하는 것을 숨길 수도 있을 텐데 어디 있더라?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머신 하우징 해서 투명 감추기, 감추기 해도 별반 차이가 없네. 별반 차이가 없네. 일단 이렇게 해서 플레이 누르면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된 걸 볼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공장으로 돌려가면서 작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면 작업할 때는 얘를 돌려서 여기서 작업하면 되겠죠. 여기 작업하고 이 각도가 안 돼. 입력하는 건 안 되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면 할 때는 돌려서 작업하면 되겠죠. 어딨어? 여기 작업하고 그 다음에 옆에도 하나씩 돌려가면서 작업하면 돼요. 이제 얘는 부가축 하나만 있어도 웬만히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힘들죠. 이 부분은 인덱스로 못 돌리잖아요. 또 다른 축이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축이 부가축 하나만 있으면은 지금 이 면을 제외한, 여기와 여기를 제외한 부분 다 작업이 돼요. 부가축 하나만 있어도. 근데 이쪽하고 이쪽을 하려면은 천상 축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B축이 얘가 이렇게 틀어져서 하는 거죠. 이게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축 가공기는 이게 충돌 같은 게 잘 나요. 좀만 잘못하면 부딪히겠죠. 또 테이블하고도 부딪힙니다. 테이블하고도 부딪힐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좀 하셔야죠. 자,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작업한 게 표면 작업을 했어요. 이게 페이싱이라고 하는 작업인데, 이 페이싱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재를 이렇게 보이게 해놨어요. 소재 설정한 거. 그래서 평면 보기 해보면, 자, 경로를 다시 한번 볼게요. 경로 확인 클릭했는데, 공구가, 홀더 부분을 끄고, 이렇게 생긴 공구가 키보드 S를 누르면 한 스텝씩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키보드 한 스텝씩 내려가서 윗면 제거하고, 내려와서 제거하고, 내려와서 제거했어요. 이렇게. 자, 제거하는데, 한 번에 제거하는 양, 이렇게, 지금 이 공구가, 이게 테이퍼진 부분이 있어서 이만큼이에요. 여기 이만큼. 그러니까,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이거든요. 100에 대해서 몇 프로를 지금 절삭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조건에 보시면은 공구가 있고, 그리고 절삭 조건에 보면 이 부분 최대 스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로와 경로 사이 간격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간격을 얼마로 줄 거냐 하거든요. 최대라고 하는 용어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작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75%니까 이게 50파이니까 75%면 37.5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보다 작게 간격을 만들겠다. 고정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정확하게 영역이 이 공구 직경에 대해서 뭐 배수관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얘가 경로를 생성하다 보면 이게 넓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넓으면 안 되니까 그 넓어지는 것만 제한을 둔 거예요. 최대로. 지금 왕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여기 세로 방향 오버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세로 방향 오버랩은 영역을 제거를 할 때 그 제거되는 영역이 확장되는 구간을 얘기합니다. 자, 50%라고 하면은 공구 지름의 50%거든요. 자, 공구가 여기를 지나갈 때, 자, 이 부위를 공구가 지나간다라고 쳐보죠. 공구가 여기를 딱 지나간다는 얘기는 센터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중심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50%만큼이 확장이 된 거죠. 절삭되는 부위가. 이만큼이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이 확장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공구가. 근데 이만큼을 확장을 했다는 얘기야.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이에요. 확장. 절삭 부위를 확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삭 부위가 이 소재 안에서만 움직여야 딱 0인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을 몇 프로? 공구 지름의 50%만큼 확장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세로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로축. 이게 세로가 되는 거예요. 가로는 이게 가로예요. 자, 가로 오버랩을 보니까 110%를 줬네요. 여기 110% 줬지? 110%. 110%면은 공구가 완전히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야. 100%가 공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전체가 다 영역 밖으로 가면 딱 100%예요. 근데 100%를 하게 되면 여기 이 위치를 공구가 이동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10%를 더 줬어요. 그래서 10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옆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 밑으로. 가로 방향 오버랩이. 한번 볼까요? 이거 여러분들 하나 스탯씩 보면 돼요. 자, 이 개념을 보시고, 세로 방향 오버랩 50%죠. 자, 여기가 어디를 얘기를 하는지 보면, 근데 공구가 이동할 때 밑에가 잘 안 보이네요. 원래 보이게 돼 있는데, 제가 뭘 건드렸나? 안 보이네. 뒤로 해서,
여기 조건에서 공구가 안 보여서 나선형 공구로 바꿔보겠습니다. 나선형 공구로 바꿔서 볼게요. 렌더링을 꺼볼까? 렌더링을 끄니까 안 보이네. 공구의 모양이 안 보여. 공구의 모양이 안 보이네요. 나선형. 색상이, 뭐야. 배경 색깔이 똑같아갖고, 이걸로 바꿔볼까? 나선형. 원통형. 원통형인가? 원통형으로 해야 잘 보이겠구나. 평면 보기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B를 보면, 자, 공구가 여기서 진행을 할 때 보시면은 쭉 가잖아요. 갔을 때 50%라고 하는 것이 이 영역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공구의 반경이 벗어난 거야. 50%가. 이게 세세한 조건은 몰라도 대충 해도 나오긴 하는데요. 지금 거기 조건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50%. 이게 세로 방향으로 50%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로. 자, 여기. 자, 여기 보시면은, 공구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구야. 이거는 공구가 아니야. 이 부분은 테이퍼진 부분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건 공구로 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뭐냐면, 옆으로 돌려서 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렌더링을 또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쉐이딩을 해서 보면, 지금 보면은, 기준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는 우리가 커터가 이렇게 45도 경사진 커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된 거야. 물론 이제 수직으로 된 것들은 이거 없애버리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구를 계산할 때 여기까지로 계산하는 거지, 이거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딱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글로 원통 영상, 색상, 자동. 일단은 확인할게요. 원통 영상. 체크하고 확인.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10%만큼이 확장됐다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만큼 떨어졌어요. 공구 지름의 10%. 10%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100%야. 100%에다가 10%를 더했어. 10%. 그래서 총 110%가 가로 방향으로 확장이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거 영역이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갔어요. 가서 또 갔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110%만큼. 공구가 완전히 빠져나갔죠? 옆으로 갔어요. 또 갔어. 또 여기도 세로 방향을 50%만큼 확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센터가 여기를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50%만큼 확장이 됐죠? 그러면 세로 방향 오버랩하고 가로 방향 오버랩 이해 가시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많이 떨어졌죠? 기존에 지금 110%에다가 110%만 여기까지 돼요. 거기다가 이만큼이 추가됐어. 이게 뭐냐면 공구의 그 진입과 복귀할 때, 이거는 이제 복귀잖아요. 진입할 때는 위에서 진입을 했고 지금 이건 복귀 지점이거든요. 복귀할 때 추가로 50%를 더하기로 했어. 조건에 보시면 이거, 얘 때문에 그래. 얘를 꺼버리면 0으로 보면은 똑같겠죠. 바꿔볼까요? 0을 놓고 0으로 놨죠. 자,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아. 진입할 때나 경로와 경로를 이동할 때나 똑같죠. 진입할 때 특별히 진입하고 복귀할 때 확장을 안 했거든.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값들에 대한 이해가 되겠고, 여기까지 이해 가겠죠. 그럼 여기 보면 하향하고 상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구 회전 방향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그래도 보면은 지금 공구가 오른쪽으로 진행해요. 여기 가죠. 이렇게 가는 게 하향이에요. 왜 이게 하향이냐면 공구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밖에 못 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 소재를 이렇게 내려 깎는 거죠. 이렇게. 즉 진행 방향 반대 방향으로 칩이 빠져요. 칩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진행 방향이 이쪽인데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칩이 빠지는 거죠. 이게 하향 결삭이에요. 하향. 일반적으로 하향 결삭을 선호를 하죠. 그러면 상향으로 하면 어떻게 바뀌냐 볼까요? 상향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조건에서 얘를 상향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로가 지금 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자,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상향이에요. 자, 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공구가 이렇게 회전하죠. 회전하는데 칩이 앞에 쌓이는 거야. 이렇게 깎으니까 오른쪽 둘을 깎으니까 칩이 이쪽에 막 쌓이잖아요. 이렇게. 얘는 회전하는데 진행 방향 앞쪽에 쌓이죠. 뒤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 이게 공구의 회전 방향이 항상 우측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서 진행하느냐 여기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진행하면 하향이고 이렇게 여기서 진행하면 상향 올려치는 상향 결삭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로 횟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위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으면 경로가 플러스 값으로 나와요. 짝수 값으로. 근데 얘를 체크하지 않으면 그거는 얘가 계산하는 게 나름이에요. 자, 체크를 하지 않고 확인하고 재생성 해볼게요. 똑같네요. 그죠? 자, 똑같은데 이 간격을 95%까지 올려볼게요. 얘를 95%까지 올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재생성 해볼까요? 그래도 4번이네요. 4번인데 얘는 지금 세로 방향 오버랩을 50%로 딱 정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고정돼 버렸어요. 그래서 세로 방향 오버랩을 이렇게까지 줄 필요 없이 한 10% 정도만 5% 정도만 주겠다. 5%로 해볼게요. 그러면 5% 준다는 얘기는 5%만 확장이 된 거야. 이만큼 5%만 나오는 거야. 지금 얘는 50%만큼 나왔잖아요. 5%만 확장하겠다라고 해놓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면 경로가 하나, 둘, 3번이죠. 아까 4번이었는데 지금 3번이잖아요. 얘가 갔다가 하면 끝난대. 근데 어차피 2번에는 안 돼요. 이 폭이 넓기 때문에 2번은 안 되기 때문에 천상 3번을 해야 되거든요. 3번 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를 체크하면 경로 횟수를 체크하잖아요. 근데 얘는 3번은 안 되고 짝수가 돼야 되니까 한 번 더 추가해. 이렇게. 그런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자동각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동각도는 이 작업해야 될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 기다란 부분으로 경로가 생성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각도를 체크를 꺼볼까? 자동각도를 꺼볼게요. 끄면 각도값을 넣을 수 있거든요. 얘가 이제 0도로 돼 있으면 수평으로 가는 게 맞는데 얘를 제가 45도로 줘볼까요? 45도로 주면은 경로가 45도로 생성돼. 얘를 90도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90도로 하도 미제사가 없나? 얘를 체크하고 해볼게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조건을 바꿔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가장 경로가 조금 프로그램 경로가 짧게 생성이 되려면 가장 긴 부분으로 체크를 해서 경로를 생성하시는 게 경로 데이터가 짧아요. 근데 4번이죠? 4번보다는 3번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3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런 조건들을 다 이제 설명하려면 좀 지루한 감이 있긴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3번, 하나, 둘, 3번이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얘가 쳤어요. 그럼 여기 이제 버가 좀 많이 생기겠네.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버는 없겠네요. 그죠? 근데, 얘를 경로 횟수로 체크하고 하게 되면, 자, 한번 버가 올라오나?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갈 때, 어차피 버가 생기겠네. 생기고, 여기 별 의미 없네, 여기는. 일단은, 이렇게 했어요. 했고, 그 다음에, 경로 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거냐. 지금은 직선 형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고속 스피드 루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를 체크하고 나서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부드럽게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형으로 체크하면 우리가 방금 했던 거고, 얘를 급속으로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G00으로 움직여요. 근데 좀 위험할 수 있겠죠. 물론 얘가 10%만큼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얘를 내려갈 때 간섭 받지는 않아요. 이제 시간을 최대한 좀 줄이려면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그 대신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급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가공 여유. 가공 여유는 최종적으로 작업하고 나서 바닥면에다가 여유를 얼마나 남길 거냐, 그거예요. 그 다음 얘는 기본적으로 지금 모서리 처리가 샤프로 되어 있는데, 각진 형태로 외곽을 돌리거나 할 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보정을 할 때 날것을 하겠다. 그 다음 깊이 가공은 나눠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정삭은 맨 마지막 할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구 유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은 공구 유지를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경로가 많으니까 얘를 좀 줄여서, 자, 움직이는 거 한번 보세요. 내려와서 한번 윗면을 작업하고 나서 다시 시작 위치로 가요. 여기서 끝나거든요. 오른쪽이 끝나잖아요. 그럼 떠서 이속 높이까지 떠서 다시 시작 위치로 가서 내려와요.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게. 안전한 방법이죠. 일반적인 형태인데, 근데 보니까 어차피 상향 하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하고 나서 여기서 끝나면 그냥 여기서 바로 깊이로 내려가서 다시 또 이렇게 오면 이렇게 떴다가 오지 않고 바로 여기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공구의 Z값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깊이 가공에서 얘를 체크하면, 공구 유지를 체크하면 이렇게 뜨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요.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없죠. 바로 여기서 내려갔거든요. 공구 유지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서브 프로그램은 보조 프로그램을 생성시켜주는 거예요.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뭐냐면, 똑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지금 보면. 얘가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긴 것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결과적으로는 XY로 이동한 건 똑같은 경로인데 Z값만 바뀌어서 똑같이 반복된 거라서, 이런 것들을 생성할 때는 하나의 경로를 Z값만 바꿔서 보조 프로그램식으로 출력을 하면 프로그램이 좀 줄죠. 자,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얘를 출력을 했을 때 출력된 코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백플롯을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보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얘가 다 풀어 헤쳐졌죠. 풀어 헤쳐져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조 프로그램을 체크하면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브 프로그램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얘를 G코드를 생성해 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출력이 돼요. 창으로 비교해 보면 경로는 똑같아요. 경로는 같은데 지금 이렇게 출력이 돼요. 여기인가? 자, 이 정도 되겠죠? 여기가 여기에요. 그 다음 여기가 여기고. 자, Z3.5에서 얘는 보조 프로그램을 호출했어요. 얘는 그냥 바로 프로에 헤쳐졌는데, 그 다음에 Z가 2라는 부분이 여기 있죠. Z가 2라는 부분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프로그램을 보조 프로그램을 묶어서 P1001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P100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하고 비슷한가? 틀린가? 아, 이건 절대로 출력했고 이건 증분으로 출력해서 그렇구나. 지금 보면 이제 증분지령으로 바뀐 거예요. G91은 증분지령이거든요. 여하튼 이게 보조 프로그램이에요. 얘도 보조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 두 개가 생성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세 개가 나온 거예요. 이 프로그램 하나, 이 프로그램 둘, 이 프로그램 세 개. 실제 기계로 전송할 때는 이대로 그냥 전송하면 세 개의 프로그램 방이 만들어져요. 얘를 그냥 전송 눌러서 전송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메인 프로그램 0번, 그 다음에 1번, 101번, 1001번 프로그램, 1002번 프로그램이 각각 만들어지죠. 근데 얘는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0000. 얘는 보조 프로그램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수기로 짤 때는 보조 프로그램 기능을 좀 필요해서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기계가 저장 용량이 커졌고요. 그 다음 데이터 서버라든지 여러가지 뭐 저장할 수 있는 매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보조 프로그램을 쓰지는 않아요. 있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굳이 쓸 필요 없다. 자,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은 5예요. 제로 상단이 5만큼 우리 확장을 했잖아요. 가공 깊이는 절대로 0. 0까지. 위 상단이 절대 0이니까 이렇게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표면 가공인데, 자, 표면 가공에 보면은 이렇게 왕복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한 방향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한 방향은 하향이면 하향, 상향이면 상향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얘를 재생성해 보면 보조 프로그램 끌게요. 보시면은 작업하는 걸 잘 보시면 지금 이렇게 가면은 하향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다시 똑같은 방향으로 가요. 한마디로 이렇게만 가죠. 절삭이 이렇게만. 왕복은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가잖아요. 근데 얘는 한 방향은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절삭하는 형태를 취한다. 자, 그 다음에 그 조건에서 원패스가 있어요. 원패스는 공구가 작업해야 될 영역보다 컸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 영역이 재료 설정에 보면 y 값이 109.6 얼마잖아요. 그러면 커터를 한 120짜리 커터를 사용하면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원패스로 하잖아요. 그러면 재생성하면 이렇게 떠요. 이게 뭐냐면 공구의 지름이 파트 면보다 작다. 이게 한 번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하려면 공구를 150짜리로 바꿀게요. 150짜리 공구를 가지고 작업하면 원패스가 가능해요. 왜? 공구가 엄청 크거든. 이게 크니까 한 번에 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또 뭐 빠를 수 있겠죠? 여기 쳐버리면 되잖아요.
이거는 원패스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안 하는 거,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다이나믹은 부드러운 형태로 작업이 돼요. 공구는 작은 걸로 다시 바꿀게요. 자, 요거 스텝 모드에서 95%는 얘가 조금 안 된다는 얘기고요. 얘를 줄이겠습니다. 접근거리는 60% 정도 줘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기본이 75%였는데 50%만 주겠습니다. 자, 50% 정도 주고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경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세요. 자,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기능은 그 절삭 부위를 좀 뭐랄까 일정하게 절삭 부하를 유지하면서 생성이 돼요. 얘도 검증교시라면 이렇게 돼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게 조금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요즘은 장비들이 성능이 좋아져서 이렇게 해도 잘 먹어요. 그 대신에 NC 코드가 엄청 많아요. 왜 NC 코드가 많냐면 아까 우리가 출력한 데이터는 얼마 안 되거든요. 얘를 제가 왕복으로 생성하고 이게 왕복으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얘를 똑같은 걸 뒤로 복사를 해서 다이나믹으로 바꿔 볼게요. 자, 이 데이터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 가공 경로 줄 수가 있어요. 자, 위에 거는 7.5kg, 밑에 거는 141.9kg. 한 20배 정도 되나? 20을 곱하면은 7, 24 이 정도 되죠? 데이터가 많아요. 왜 그럼 얘가 데이터가 많냐면 얘 같은 경우는 그 경로를 확인할 때 여기 점 보기를 체크를 할게요. 점 보기를 체크하고 이게 움직이면 화면이 하얀 색깔이라서 점이 잘 표현이 안 되네요. 얘는 이 끝 지점에서 점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확인해 보면 뭐가 많죠. 이게 다 데이터, 블럭이에요. 블럭, 줄수. 이 점의 수가 줄수라고 보면 돼요. NC 코드 줄수. 그러니까 얘는 줄수가 얼마 안 돼요. 기껏해야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줄수가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코드를 출력했을 때와 얘 해봤자 지금 52블록 밖에 안 돼요. 여기서 끝나니까.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G코드를 출력하면 여기 블록 수가 1741블록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계가 얘를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 점 데이터를 여기 점 보이기를 하잖아요. 이 무수한 점들로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일반 얘는 점이 없어요. 점 보기를 해도 점이 끝에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니까 블록 수가 작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 얘를 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거르기라는 기능입니다. 거르기라고 하는 기능은 이 점 데이터를 좀 더 일정 공차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거든요. 지금 현재 공차가 100분의 2로 되어 있는데 얘는 굳이 100분의 2까지는 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한 0.1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선 원호 거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점 데이터를 부드럽게 조금 선이나 원호 형태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림을 좀 더 보면, 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던 데이터를 공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 10개 정도의 점인데 걔를 2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데이터가 줄겠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무수히 많았던 점들이 이렇게 점들이 줄어요. 이게 거르기라고 하는 항목이거든요. 직선 같은 경우도 공차 범위 내에서 일단 이건 생성되는 데이터예요. 생성된 데이터가 이게 생성이 되면 얘를 거르기 공차 범위 내에서 여기 근사하게 맞는 직선으로 생성을 해서 가운데 있는 것들은 점들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줄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얘를 85% 정도 줄게요. 85를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공공차는 이 데이터를 계산할 때 시스템이 사용하는 공차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5 정도의 공차 범위 내에서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데이터를 0.085라고 하는 그 공차 범위 내에서 거르기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되면 재생성하고, 그러면 데이터가 아까는 1700, 1040, 140인가? 14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가 140이 아니죠. 이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졌죠. 그만큼 데이터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설명하다 보니까 계속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코드를 출력을 해서 아까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얘는 라인이 309에요. 309. 경로는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근데 아까는 없었던 원호 형태가 많이 생성됐죠. 아까는 다 직선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호로 표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원호 경로가 색깔을 구분하지 않네. 구분하는 게 어디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거 파란 색깔로 된 게 원호거든요. 그래서 아까 직선 점 데이터를 원호로 거르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호 형태로 걸러서 출력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로 변경이 돼서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면 가공은 이렇게 봤어요. 표면 가공은 우리가 제로 설정을 했지만, 만약에 여기에다가 특정 영역을 내가 그렸을 때, 그린다는 얘기가 그리기에서 직선, 두점선에서, 두점선은 두 점을 찍어서 그리는 건데, 여기 연속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체크하시고, 자, 이렇게 선을 그렸어요.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을 하면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얘로 체인을 잡을게요. 그러면 얘를 맞춰서 경로가 생성이 돼요. 알아서 인식이 돼서. 근데 왜 생성을 안 해? 체인을 선택했고, 이 도형이 생성되죠. 좀 커서인가봐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알아서 형상을 따라가요. 이 표면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를 윗면을 항상 치고 작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윗면을 다 제거해줘요. 면을. 이게 이제 표면 가공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